2021년도 네이처의 카니아다스키스 교수님이 쓰신 추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논문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카이스트 이승철 교수님이라든지 포항대 최민석 교수님께서 동영상을 저희 연구회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 한 2021년도까지는 굉장히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추가할 내용도 없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강조하고 전달하고자 싶은 내용은 2022년, 23년, 24년 최근까지 그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딥러닝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충분하면 학습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많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가 부족해서 충분히 모았다 라고 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는 거의 이때까지 모은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제일 관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interpretability,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뭔가 결과가 블랙박스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왜 잘 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generalizability입니다.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는 잘 결과가 나오는데 그 외에 외삽, extrapolation, 조금만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 결과가 잘 안 나온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피직스를 결합을 해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프로치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X축은 연도, Y축은 코비드-19이 발생한 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21년도 1월 달부터 코비드-19이 이렇게 발생을 건수가 생기다가 이러한 주기를 가지고 발병자 숫자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그렇게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피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 안쪽 부분 데이터 내삽은 잘 되는데 이 바깥쪽 부분 외삽, 즉 엑스트라폴레이션 부분들은 잘 안 되더라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게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러한 물리적 지식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인터폴레이션도 잘 되고 엑스트라폴레이션도 잘 되더라라는 이러한 결과가 2022년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가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흔히 기계에서 알고 있는 뭐 MCK 또는 전기전자에서 얘기하는 RLC 서큐트과 같은 그러한 물리적 지식들도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피직스라고 하는 것은 디퍼런셜 이퀘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제브릭 이퀘이션, 그리고 나레지 그래프, 시뮬레이션 리절트, 휴먼 피드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이 있을 거고, 이러한 물리적 지식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ANN 또는 CNN, R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이러한 아키텍처와 결합을 아마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ANN 모델을 결합한 이러한 경우가 대다수 연구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 이러한 퓨어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추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기본적인 아키텍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를 좀 살펴보면 이런 피직스와 뉴럴 네트워크를 결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우선적으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데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도에 나왔던 이 논문을 보시면 Neural Algorithm for Solving Differential Equation 이라고 해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데 뉴럴 어프로치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솔버로 활용을 한 거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forward proble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논문으로는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와 퍼스트 프린시플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있는 언노운 파라미터, 보면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코에피션트들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그게 MCK든지 또는 RLC라든지
그러한 값들을 에스티메이션하는 인버스 프로블럼을 푸는 문제로서로 활용을 했습니다. 1990년도, 1992년이면 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데 그때 이렇게 활발하게 뭐 여러 가지 유니버설 오퍼렉 디어리엄이라든지 유니버설 오퍼렉 디어리엄 for 뭐 오퍼레이터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90년도에 굉장히 붐을 일으켜가지고 잘 개발이 됐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잘 개발이 됐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네, 거기까지였고 그때 많은 부분이 사장이 돼서 2000년대라든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잘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이 디멘전 프로블럼에 대해서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소화할 만한 그런 리소스도 없었고 알고리즘도 없었고 테크닉들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2010년도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GPU의 개발이라든지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면서 2017년도에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라는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이죠. 네임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카이브에 올라온 것은 2017년도인데 이게 출판된 거는 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가 걸렸고 여기 보시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여기서 제안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No Prior Assumption, 보통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든지 베이지안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썸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No Linearization, 보통 넌리니어가 굉장히 심한 문제는 우리가 리니어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No Local Time Stepping, 보통 우리가 FM 해석을 할 때 시간을 잘라가지고 엑스트라폴레이션 하든지 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게 비선형성이 굉장히 커지면 급격하게 트랜전트한 상황이 바뀌게 되다 보면 더 잘게 쪼개게 됩니다. 그럼 더 잘게 쪼개면 되는데 그게 계속 짧게 쪼개게 되면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세 가지를 극복했다라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두 가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드리븐 솔루션, 이건 포워드 프로블럼이 되겠고, 두 번째는 데이터 드리븐 디스커버리, 인버스 프로블럼을 풀었습니다. 핀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그런 컨벤셔널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PD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우측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과 그 다음 PD 로스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동시에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버거 이퀘이션을 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PD가 주어져 있고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ANN이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해 가지고 보시면 이 데이터 개수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치가 되게 되고,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실제 이그젝트한 솔루션과 프리딕션 솔루션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워드 프로블럼을 푼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인버스 프로블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차이점이 이 개수 람다 1과 람다 2가 언노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할 때 이 람다 1과 람다 2를 추정을 하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노이즈가 아예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 람다 1 값을 굉장히 적은 에러로 잘 찾고 있고, 심지어 노이즈가 데이터에 많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 값들의 오차가 거의 한 1.8%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워드 프로블럼을 풀 때는 굉장히 액큐레이트하고 컴퓨테이션이 이피션트한 서로가의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버스 프로블럼을 풀게 되면
굉장히 러버스트한 시스템 아이덴티파이어 under scattered and noisy data. 그래서 노이즈하고 스캐터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러버스트하게 그 코에피션트 값들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핀과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FM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이 밑에 포항대 앞에 계시는 최민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서 좀 빌려왔습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핀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 펑션이 뉴럴 네트워크이고 FM은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버닝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스 펑션, 알지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에러 에스티메이트는 아직까지는 P는 에러를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거기에 반해서 FM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에러 어널리시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핀과 FM에 서로 장단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2021년 카니아다스키스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셨는데 이 논문을 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이 논문을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2019년도 논문을 살펴보시면 약간의 데이터를 썼고 그 다음 아키텍처가 ANN에 한정을 되는 걸 보였고 의도적으로 ANN을 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넌리니어한 PDE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멀티 피델리티,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와 멀티 피델리티를 합친 그러한 것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덕티브 바이어스로서 기존에는 ANN만 썼는데 뿐만 아니라 CNN이라든지 GNN이라든지 다양한 트랜스포머라든지 다양한 아키텍처를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논문에 비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를 넓혀가지고 많이 일반화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러한 이그젬플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잘 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한계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핀이라는 것은 우리가 PDE의 코에피션트들이 다 고정되어 있을 때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들, 이니셜 컨디션이 다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뀐다든지 또는 그 코에피션트들이 바뀐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닝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커피컵에 대한 그 수증기가 증발하는 이러한 모델링을 했을 때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만약에 이 커피컵의 형상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또는 커피가 아니라 뭐 꿀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싱글 인스턴스 서버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한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럴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핀에서는 포인트 투 포인트를 매핑하는 인풋으로 포인트를 집어넣게 되면 아웃풋으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그와는 다르게 펑션을 넣게 되면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서는 만약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펑션 투 펑션으로 매핑을 하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결과도 다 바뀌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퍼레이터에는 딥 오넷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러한 베이시스 펑션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걸 서로 합쳐가지고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펑션 투 펑션 매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에어포일 벨로시티 프리딕션을 해봤습니다. 만약 핀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특정한 세팅에 대해서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 고정이 돼 있을 때
이런 하나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서 velocity라든지 pressure를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 조건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 딥 오넷을 사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 뭐 앵글이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 모두 다 실시간으로 이러한 velocity라든지 pressure 장들이 다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만든 딥 오넷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GPT 많이 쓰시죠. 챗 GPT. 이 이그젬플에 보면 챗 GPT의 역할을 하는 게 크런치 GPT라는 건데, 이 에어포일 형상을 설계하는데 특화된 그러한 GP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이핑을 하게 되면 그 타이핑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면 에어포일의 뭐 성능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을 만들어 줘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이 단계를 따라 가지고 쭉쭉쭉쭉 프롬프트를 집어 넣게 되면 거기 맞춰 가지고 실시간으로 에어포일 형상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딥오넷이라는 기술을 쓰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하게 되면 한 번 시뮬레이션 하는데 뭐 수시간, 수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딥오넷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에어포일을 만드는데 몇 달씩 걸리던 것을 이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뭐 수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멀티 피델리티 데이터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원래는 대부분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비쌀 수 있고 또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우 오더 뉴메리컬 모델이라든지 이런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만약에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경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정확도는 이그젝트한 거에 비해서는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데이터가 이그젝트한 솔루션의 경향성은 잘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파르스합니다.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없는데 반면에 이그젝트한 값을 잘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잘 결합을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와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를 결합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 이그젝트 솔루션을 따라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핀 모델에 대해서 한 거고요. 딥오넷을 가지고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는 경향성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계수가 이퀘이션에서 A라는 계수가 있는데 이 값이 지금 코에피션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원래 주어진 값에서 다른 값으로 바뀌더라도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리미테이션은 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티뉴어스한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이건 유니버설 어프락시메이션 티어리엄에 의해서 잘 추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스컨티뉴어스하다든지 싱귤러리티가 존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역들이 있을 때, 도메인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이 서로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는 이러한 디스컨티뉴어스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핀은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방법이 위에 거를 만드는 핀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 거를 만드는 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로 합치는 거죠. 이걸 저희가 도메인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많이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XPin이 대표적인 하드한 도메인 디컴포지션 방법이고요.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인터페이스 상에서 뭔가 에러가 좀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프트 디컴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아랫부분에는 웨이트를 많이 주고 윗부분에는 웨이트를 작게 주고, 반대로 윗부분에는 웨이트를 작게 주고 아래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따로 웨이트를 줘가지고 서로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X핀으로 하게 되면 에러가 이 경계상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A핀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걸 2023년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러한 방법들, 데이터가 만약에 많이 모여 있고 피직스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 당연히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피직스는 잘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적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피직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잘 될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대부분일 경우입니다. 아마 데이터는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피직스 좀 아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피직스 베이스드 또는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의 장점들을 잘 결합을 해 가지고 하면은 잘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핀이라든지 피직스 ICD라든지 퓨리어 뉴럴 오퍼레이터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굉장히 좋다라는 인상을 받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앞서 2019년도 논문에서는 그 ANN 구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8개의 레이어, 40개의 뉴런을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적이냐? 예, 잘 모릅니다, 사실. 그 다음 데이터를 쓰게 되면 보통 한 수백 개, 수천 개, 문제에 따라 다르게 되겠지만 데이터 개수가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데이터가 정말 충분하냐 또는 부족하냐에 대한 스터디는 많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옵티마이저 쪽에서도 뭐가 최선이냐라는 데 대한 궁금증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여기 최민석 교수님께서 이전에 발표하신 논문 발표에서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그 슬라이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아시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보시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여기 많은 분들께서 대학원생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핀에 대해서 뭐 첫 번째 발표자고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썸머리를 드렸고, 그래도 그렇게만 마치기에는 아쉽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연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보통 비파기 검사를 할 때 팔을 쏴가지고 거기에 되는 반사되는 팔을 이용해가지고 이 머티리얼 내부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고 하면 크기가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대학원생이랑 원래 퓨어리 이 유넷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러한 거버넌 이케이션을 결합해서 처음에 핀 모델을 해석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두 달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뭘 해봤냐라고 하니까 교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냥 퓨어리 해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첫 번째, 이게 타임 디펜던트한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러가 누적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롱타임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저희가 봤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랜덤 워크 노이즈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이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디펙트에 대한 위치를 또 다른 유닛을 구성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은 셀프 어댑테이션 웨이트라는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학습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원래 퓨어한 유넷 구조에서는 이 정도의 에러였었는데 핀 구조를 집어넣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40%의 에러 감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파형들이 반사됐을 때 에러가 좀 더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퓨어리 데이터 드리븐으로 할 때는 물리적인 정합성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버넌 이퀘이션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물리적 정합성이 굉장히 잘 맞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말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잘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초음파 결함 탐지를 위한 핀 기술 또는 피노 기술, 그리고 해석 및 시각화 가능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가지고 사람이 실제로 이 프로브를 가져다 대면서 거의 반사파를 확인을 하면서 이상이 있다 없다라는 걸 진단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보조 기구들, 시각화할 수 있는 툴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훨씬 더 객관적인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제가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피직스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피직스를 쓰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거냐. 왜냐하면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는 지식, 새로운 지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직스를 거기다가 컨스트레인으로 걸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디스커버리를 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직스는 이미 잘 정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집어넣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브론트 교수님도 하시는 말씀은 피직스를 넣는 게 그래도 적어도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된 거는 뭐냐면 천동설과 지동설입니다. 이 천동설을 보면 이걸로 별자리, 지구,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죠. 지동설이 이렇게 간단한데, 굉장히 간단한데 천동설을 하게 되면 움직임들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단순한 게 최고다. 즉 피직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이퀘이션들은 굉장히 복잡한 형상들을 단순한 형태로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형태가 잘 맞을 거고 일반화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엑스트라폴레이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 측면에서는 이러한 물리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자라는 게 이 분도 그렇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크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